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쭈바입니다. 11월 3일 느바 소식입니다. 피닉스 선즈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상대로 무려 20점이나 벌어졌던 경기를 뒤집으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무결점의 총사령관 크리스 폴이 작정하고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로 무려 18개의 어시스트를 정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점은 단 한 개도 시도하지 않고 오직 경기 조립과 어시스트에 집중한 폴은 오늘 경기 직전까지 132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역대 5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4위 마크 잭슨과의 차는 단 6개, 3위 스티브 내시는 7개였으므로 8개의 어시스트를 올린다면 역대 단독 3위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기록을 의식했는지 1쿼터에만 무려 7개의 어시스트를 정립하며 공동 3위 기록까지 달성한 폴은 이후 11개의 어시스트를 더하며 역대 단독 3위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위 제이슨 키드와의 격차는 1745개로 폴이 만약 평균 10개 어시스트 기록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오늘 경기 이후 175번째 경기, 즉 2023-24 시즌에 키드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1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폴의 역사적인 기록 달성과 함께 대추격전에 나선 피닉스는 브랜든 잉그램이 결장한 뉴올리언스에 끝내 역전하는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초반 기세가 주춤했던 피닉스가 폴의 누적 어시스트 기록과 더불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마이애미 히트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릅니다. 오늘 댈러스 매버릭스를 상대한 마이애미는 상대 에이스 루카 돈치치에게 33점을 내주긴 했지만 무려 4명의 선수가 20점 이상을 올리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돈치치의 입장을 대변해보자면 매치업 상대가 지미 버틀러인데 버틀러를 피하기 위해 미스매치를 유도했더니 나오는 상대가 PJ 터커까지 피해 골밑으로 접근했더니 뱀 아데바요가 서있는 기괴한 장면을 목격한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사이즈 우위를 위해 상대해야 하는 선수는 카일 라우리입니다. 탄탄한 조직력과 함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공격과 수비를 보이는 마이애미는 오늘 4명의 선수가 22득점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구단 역대 최초의 기록으로 마이애미가 얼마나 로스터가 두텁고 선수 개개인의 호흡이 잘 맞아떨어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죠. 당당히 동부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마이애미는 하루 휴식 후 5일 최악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 보스턴 셀틱스를 만나게 됩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시즌 초반 4승 4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에반 모블리, 라우리 마카넨, 제럿 알렌까지 빅 3인방을 한 코트에 세우는 과감한 전술까지 시도하고 있는데요. JB 비커스테프 감독은 이 라인업에도 굉장히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커스테프 감독은 이 세 선수가 장기적으로 함께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고, 현재 팀이 보유한 재능을 잘 융합해 독특한 조화를 만들어내서 더욱 좋은 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3년에서 5년을 함께할 수 없기에 이를 만들어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내일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만나게 됩니다. 샬럿 호네츠의 라멜로 볼이 최근 틱톡 댓글을 통해 은퇴 선수 중 함께 뛰고 싶은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샬럿 호네츠의 구단주 마이클 조던이었는데요. 평소 라멜로는 조던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항상 대화를 나누고 문자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라멜로는 조던의 열렬한 팬이고 조던 역시 라멜로가 팀의 기대를 뛰어넘었으며 그를 지명하기 훌륭한 선택이었고 그로 인해 구단의 미래가 밝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샬럿은 시즌 스타트를 좋게 끊었으며 내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하게 됩니다. 어제 보스턴 셀틱스가 시카고 불스의 대추격전에 당하며 끔찍한 역전패를 당했죠. 팀의 원투펀치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이 경기 후 인터뷰도 하지 않은 채 TD 가든을 떠났을 정도로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마커스 스마트는 경기 후 매슬라이브의 브라이언 롭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팀이 테이텀과 브라운에게 볼이 가는 걸 알고 있고 그들을 막기 위해 그들이 패스하게 만드는 전술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두 선수는 이 상황에서 볼을 소유하며 더욱 발전할 방법을 배우고 있고 팀원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선수가 또 다른 단계를 밟기 위해선 본인들의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팀 동료를 살리는 방법도 찾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팀원들이 두 선수에게 요청했던 것이며 두 선수가 배우고 있는 것이며 팀원들은 계속해서 두 선수가 팀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고 본인이 볼을 소유하지 않고 코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보스턴은 그날 컨디션이 좋든 어떻든 테이텀에게 마지막 포지션을 맡기는 전술이 굉장히 많죠. 2승 5패로 좋지 않은 시즌 스타트를 끄는 보스턴인 만큼 분위기 반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은 리그 내에서도 가장 다재다능한 선수 중 하나로 꼽히죠.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경기 조율 능력이나 스크린 능력은 수준급으로 어느 팀에서나 탐낼 만한 재능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자면 외곽슛이 있겠죠.
하지만 그린의 3점은 처음부터 안 들어가진 않았는데요. 2014-15 시즌 그린이 본격적인 팀의 주전으로 나서 핵심 선수가 된 이후 그의 3점 기록을 보자면 초반에는 꽤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린은 디 애슬레틱의 앤서니 슬레이터와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요. 슈팅에 자신감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슈팅을 시도하지 않아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린은 케빈 듀란트가 팀에 합류한 이후 3경기 동안 경기마다 1개 정도의 3점을 던졌는데 그걸 놓치면 성공률이 떨어지고 이게 지속되어 10경기가 지났을 땐 7개 중 단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하며 성공률은 최악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슛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는 그의 3점을 버리는 수비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타격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린의 말은 슛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꾸준한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요. 현재 그린은 이를 극복한 상황이며 예전에 도달하고 있다며 슛에 대한 자신감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당 1개의 3점도 시도하지 않고 있는 그린이 과연 경기당 2-3개의 3점을 던지면 현재 60%의 성공률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이번 시즌부터 NBA의 공인구가 스팔딩에서 윌슨으로 교체되었죠. 이게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몇몇 선수들은 지독한 슈팅 슬럼프를 겪고 있고 실제로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는 공을 핑계 삼고 싶진 않지만 스팔딩 공과 같은 터치와 부드러움이 없는 다른 공이라고 언급했는데요. NBA 선수협회를 뜻하는 NBPA의 회장 CJ 맥칼럼은 여전히 이에 적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 위해 리그의 선수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의 루 윌리엄스가 은퇴를 암시했습니다. 블리처 리포터의 테일러 룩스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본인이 아는 건 NBA뿐이고 아마도 이번 시즌이 본인의 마지막 시즌이 될 거라며 본인은 정신적으로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7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 윌리엄스는 이번 시즌 총 4경기에 출전했고 평균 12분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시즌 LA 클리퍼스를 떠나면 은퇴하겠다고도 했었던 만큼 은퇴 소식이 크게 놀랍지는 않네요. 윌리엄스는 총 3번의 올해의 식스맨상을 수상했습니다. 미러키 벅스의 크리스 미들턴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이크 부든홀저 감독은 미들턴이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린 줄 알았지만 미들턴의 증상은 계속 이어졌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최근 미들턴의 연속 결장은 물론 브룩 로페즈와 주루 헐리데이까지 이탈한 미러키는 비록 오늘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를 꺾긴 했지만 시즌 초반부터 부상학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추가 확진자가 없길 바라며 미들턴이 프로토콜 이후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3일 주간드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